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연예가 중계 신현준입니다. 네, 2018년도 수학 능력 시험이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수능 때만 되면 항상 추웠던 기억인데요.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연예가에는 많은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첫 소식은 윤지연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주말극의 절대 강자죠. 황금빛 내 인생의 촬영 현장을 직접 다녀왔는데요. 이 드라마만큼이나 촬영장 분위기도 정말 화기애애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황금빛 내 인생 더욱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 배우들이 직접 알려줬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먼저 금주의 연예가 클릭입니다. 이번 주 연예가에는 정말 따뜻하고 훈훈한 소식들로 가득했는데요. 이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을 위해서 스타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졌고요. 또 방탄소년단이 K-팝 아이돌 최초로 미국 뮤직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 입성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경북 포항에 역대 두 번째로 강력한 지진이 강타했습니다. 지난주 경북 포항에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사례는 물론 여진까지 발생하고 있어 포항 시민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운데 많은 스타들이 기부에 동참하며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유느님 유재석 씨. 이번에도 이재민들을 위해 5천만 원을 기부했다 전해졌는데요. 익명으로 그냥 기부를 하셨어요. 다만 저희가 그 실시간으로 모금 전산 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과정에 5천만 원이라는 액수가 일반인에게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혹시 방송인이 아닐까 생각했고요. 큰 재난 재해가 있을 때마다 5천만 원을 선뜻 기부해 주셨습니다. 송지효 씨도 얼마 전에 손수연이라는 이름으로 기부가 됐었어요. 이분들의 특징이 소속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세요. 이 밖에도 설경구, 송윤아, 장동건, 고소영 부부까지 톱스타 부부들 기부 릴레이에 동참, 두 배로 힘을 보태는가 하면요. 배우 이영애 씨와 박신혜 씨는요. 특별히 지진 피해 아동들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습니다. 또한 평소 선행돌로 알려졌던 그룹 B2B와 동반신기도 기부 릴레이의 바통을 이었는데요. 더불어 스타의 팬들도 기부 행렬에 동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스타들의 선한 영향력이 얼어붙은 이재민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서 와. 방탄은 처음이지? 이제는 대세를 넘어 세계를 홀렸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무대에 올라 K-팝 새 역사를 썼는데요. Making their US TV debut, make some noise for BTS. 월드 클래스를 자랑하며 한류의 중심에 당당히 선 방탄소년단의 AMA 입성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멋집니다. 지난 월요일이죠. 방탄소년단이 K-팝 그룹 최초로 2017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 공식 초청을 받아 꿈의 무대를 펼쳤는데요. 현지 유력 매체들의 취재 열기도 대단했습니다. How does it feel to know that you have one of the most buzzed about performances at the AMAs this year? I can't believe it. I'm so honored to be here. Wow. Thank you, Army. 전체 17개 순서 중 16번째로 무대에 오르며 사실상 시상식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특급 대우를 받았고요. 한국어 무대를 선보이며 특유의 강렬한 퍼포먼스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So it's like making a new history, together with our fans. So, like we never dreamed such kind of this thing, but thanks to our fans, it just happened and. 이뿐만이 아닙니다. 월드 레코드측에 따르면 SNS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그룹으로 방탄소년단이 2018년도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는데요. 또한 한국 계정 역사상 최초로 팔로우 1000만 돌파를 한 달에 신기록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 수상한 바 있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더 멋진 방탄소년단 되겠습니다. 이번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까지 입성하며 K-팝의 위력을 전 세계에 알린 방탄소년단.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할게요. 자랑스러워요. 진부했던 신데렐라 스토리도 지겨운 출생의 비밀도 이 드라마가 그리면 180도 달라집니다. 보면 볼수록 빠져들 수밖에 없는 마성의 매력으로 안방 극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주말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
그 촬영 현장 우리 연예가 중계가 안 찾아갈 수 없겠죠. 드라마만큼이나 긴장감 가득했던 황금빛 내 인생 촬영 현장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찾아가자마자 마주하게 된 두 주인공. 칼바람이 부는 영하의 날씨에도 끄떡없는 듯 명연기를 펼치고 있었는데요. 추위는 감출 수 없나 봐요. 얼마나 추운지 혜선 씨 코가 빨개지는가 하면요. 박시우 씨 귀까지 홍단무가 되어 있는데요. 혜선 씨 감기 들기 전에 얼른 들어가야겠어요. 이번에는 남자 사람 친구 이태원 씨와 만나고 있는 신혜선 씨. 사뭇 진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 듯한데요. 부모가 가난하면 진작에 중견기업 갔으면 바로 취업할 수 있었는데 요 대사 한번 붙였어요. 내가 친딸이어도 아이고 방금 밖에서 얼마나 추웠는지 입이 얼었나 봐요. NG의 온몸을 푸드덕푸드덕 거리기 시작합니다. 머리라서 그런 거야. 누나처럼 가난한 부모였으면. 내가 진짜 정말 진짜 딸이었어도 진짜 딸이지 못한 게 정말 너무 아쉽네요. 내 친딸이었어. 우리 죄송합니다. 하필 다른 카메라 왔을 때. 그러니까 말이에요. 혜선 씨 이번에는 성공할까요? 온몸을 부여잡고 기뻐하는 혜선 씨 고생 많으셨어요. 혹시 NG를 되게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안 그러세요. 원래 안 그러게 진짜 이 정도 아닌데. 부끄러워하는 혜선 씨를 위해 태화 씨가 센스 있게 도와주기 시작하는데요. 대사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 이렇게 했는데 엄청 어머 현실에서도 너무 다정한 거 아니에요 두 분? 이거는 내보내시면 안 돼요. 저 엔딩 거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혜선 씨가 신신당부했지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독보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주말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 2017년 모든 드라마를 통틀어 현재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는가 하면요. 방송가에선 마의 고즈라고도 불리는 시청률 40%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배우들이 생각한 황금빛 내 인생의 인기 비결. 과연 무엇일까요? 커피야. 그 비결 첫 번째는요. 바로 공감 100% 현실반영 드라마이기 때문인데요. 야, 계약직이 노예니? 몸종이야? 커피에 온갖 잡심부름해. 때때로 대리, 과장, 부장 애들 유머 노릇도 하지? 왜냐? 내 목줄을 쥐고 있으니까. 근데 언니는 아이고 상사 잡무에 모자라 상사 딸 드라이버 노릇까지 하는 혜선 씨. 그러게 말이다. 엄마는 언니처럼 안 되려면 틈 놓고 가야 한대요. 어머 따님 말씀 가려하셔야죠. 먹고 살기 위해 자존심도 다 버린 지안이의 모습. 보면 볼수록 참 짠했습니다. 고객님, 죄송한데 차 좀 빼주시겠어요? 우리 딸 금방 올 거예요. 제가 이 짐을 실어야 해서요. 그리고 여기 차 주차하시면 안 되거든요. 내가 운전을 못해서요. 돌아서 가, 아가씨. 네. 이 미친놈 아니야. 야! 너 거기 서봐. 방금 뭐라 그랬어? 미친년? 미친년이라고? 아니에요, 고객님. 고객님께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무슨 일이십니까? 엄마, 무슨 일이야? 얘가 글쎄, 내가 진짜 가로막고 서 있다고 날더러 미친년이란다? 미친년 아니야? 야! 너 당장 무릎 못 꿇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쓴 게 1,000만 원이야. 실제 일어났던 백화점 모녀 갑질 사건을 화나네요, 각색한 정말. 이 장면. 화납니다. 죄송합니다.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이며 가파른 상승세로 시청률을 상승케 했다죠. 이 시청률의 1등 공신이 있다면 이 여배우님? 초반부터 엄청 고생을 하는데. 네. 극중 서지안, 지안이가 이제 감정신이 굉장히 많아요. 지안이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공감을 하면서 좀 이입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인기 비결 우리 남자 배우들이 입모아 말합니다. 신혜선의 명품 연기. 엄마, 이분들 혹시 혜성그룹?
그래 맞아. 해성그룹 부회장님 사모님이셔. 이분들이 네 친부모님이셔 지안아. 엄마 지금 뭐라 그랬어? 네 부모님들이시라고. 엄마의 어긋난 사랑으로 그 집에 지안의 두 가려는 번째 게 인상이 시작합니다. 취업 때문이지. 꼭 재벌집이 좋아서 가려는 건 아니지? 가고 싶어요. 아빠는 왜 가지 말라 그러는데요? 왜 가지 말라는데? 죄송해요. 미래를 위해 지안은 결국 키워준 부모와의 이별을 선언하고 마는데요. 짠내나는 흙수저 삶을 살던 지안이 황금빛 금수저로 신분 상승하는 듯 했지만요. 그 잠깐의 행복도 잠시 겪어보지 못해 더 버거울 수밖에 없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재벌가의 가짜 딸인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어떻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거짓말?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어떻게 지수랑 날 바꿔치기를 해?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결국 무너지고 마는 지안이. 그런 지안을 연기하는 신혜선 씨의 섬세한 감정 연기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했는데요. 드라마처럼 황금빛 인생을 맞이하게 된 신혜선 씨. 앞으로 보여줄 연기도 보다 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혜선 씨의 명연기와 더불어 기대가 되는 포인트가 있죠. 바로 황금빛 내 인생의 관전 포인트가 될 바로 세 사람의 본격 삼각 로맨스입니다. 너는 왜 나한테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남매로 나한테 왜 잘못 너는 원래 만났다가 여기 데려오고 결국에 사랑을 싹 틔우게 된 뭐 하는 도경. 짓인지 모르겠다. 본격적으로 직진 로맨스를 그리려 하지만요. 목소리 왜 그래? 그 여자 곁엔 치열한 경쟁자가 있었으니 바로 오랫동안 스냅으로 갈게. 그녀를 지켜온 걱정하고 남자 기다려. 사람 친구 혁입니다. 서지안 내려. 이 삼각관계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궁금하시죠? 배우들에게 그 힌트 주세요. 힌트 좀 주세요. 지안 옆에 있는 혁이가 치열한 라이벌로 떠오르고 있어요. 강력하게 떠오르더라고요. 네, 저는 보니까 그래서 살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혁이를 이길 수 있는 도경만의 매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돈? 나만이 갖고 있는 매력. 책임감? 어렸을 때부터 가장 돈을 이길 수 노릇하면서 있을까요? 이제 혼자 다 잘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재벌 3세 도경이 형보다는 이것도 이만큼 더 책임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럼 혜선 씨는요? 그 지금 이 두 남자 혁이와 도경 중에 한 명을 지금 분명히 택하셔야 할 텐데 혁이와 도경 각자의 매력은 무엇인지. 일단 혁이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친구 사이니까 아무래도 좀 편한 맛이 있고 네. 또 이제 도경은 약간 차도남 같은 느낌이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나만 약간 다른 사람한테 차가운데 나한테만 따뜻한 그런 약간 설레는 느낌도 있고. 실제 혜선 씨가 약간 선호하는 남성상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둘 다요? 시작할 땐 도경 같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편하게 가는. 욕심쟁이. 딱 연애가 중에 시청자분들만 위해서 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전개가 될 것인지. 스포를 난 진짜 너무 다 스포해버릴까 봐. 앞으로 많은 산이 기다리고 아니. 에이, 좀 약한 것 같죠? 솔직히 저도 궁금해요. 네. 아시잖아요. 저 몰라요 진짜. 아까 대본 다. 도경이가 좀 찌질해지는 것 같아요. 걱정이 돼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드라마를 통해서 보세요. 네. 앞으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니까 저희 배우들 그리고 드라마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앞으로 끝까지 저희 황금빛 내 인생 어떤 황금빛이 펼쳐질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금빛 내 인생 시청률
아이돌 공공행진 저도 응원할게요. 네, 황금빛 내 인생 뭐 요즘 최고의 드라마죠. 방금 전에 하이라이트만 봐도 정말 재밌네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드라마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김생민, 김태진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연예가 중계 스쿨 어택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쉘리 댄스로 돌아온 비글돌 블락비입니다. 첫 스쿨 어택인 만큼 학생들보다도 블락비 멤버들이 더 즐거워하는 모습을 선보였는데요. 서로를 향한 폭로전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재밌습니다. 잠시 뒤에 확인해 보시죠. 네, 블락비 만나러 가기 전에 연예가 중계 특별 기획 함께 하시죠. 오늘은요, 한국인이 사랑하는 발라드 가수 100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발라드가 있습니까? 정말 스윗하겠죠? 어이구? 지금 시작합니다. 뭐야? 엄마 깜짝이야. 저한테 말 거신 거예요? 너. 저 가발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저 안 불렀는데요? 네가 불렀어, 분명. 생각해. 어떻게 불렀는지. 절실하게. 귀여운 척 스튜피. 근데 그 꽃 뭐예요? 메밀꽃. 줘봐요. 줘도 돼요. 오늘 제 생일이거든요. 이 음악이 안 어울려요. 메밀꽃은 끝말이 뭘까요? 죄송합니다. 연인. It's beautiful life. 난 너의 곁에 있을게. 추운 겨울 여러분들의 감성을 따뜻하게 채워줄 연예가 중에 특별 기획 한국인이 사랑하는 발라드 가수 100 100위부터 갑니다. 감성 발라드 1루 트로트계의 대부 태진아 씨의 아들 이루 씨는 아버지의 감성을 그대로 물려받아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노래하는 감성 발라드죠. 그의 데뷔곡이자 히트곡인 까만 안경. 알고 보니 박명수 씨에게 갔다가 거절당해서 이루 씨의 데뷔곡이 됐다고 합니다. 데뷔곡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이루 씨의 감성은 국내는 물론 아시아까지 퍼져나갑니다. 인도네시아 콘서트에서 무려 4만 5천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고 하니 대단한 한류 스타죠. 세계로 통하는 그의 감성입니다. 최근 아이오아이 드림걸스의 작곡가 페이머스 브로우의 정체가 이루 씨로 밝혀져 화제를 모았죠. 현재 작곡가로 맹활약 중인 이루. 발라드 가수 99위. 야, 진짜 오랜만에. 박보영 씨가 영화 속에서 불렀던 이 노래 아마도 그건 원곡 가수 최용준. 그건 사랑이었을 거야.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테리우스를 연상케 하는 외모로 오빠 부대를 몰고 다녔던 이 남자. 인기에 힘입어 드라마 남자 주인공까지 해냅니다. 둥둥짝. 직접 부른 주제곡 많은 인기를 누렸죠. 최근 불타는 청춘의 멤버로 오랜만에 TV에 컴백한 최용준. 여전히 그의 목소리는 감미롭습니다. 95위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유미. 너 만나부터 제대로 될 일이 하나도 없어. 가! 당대 최고의 탑스타 정우성, 전지현, 대륙스타 장재희가 출연하며 화제를 모은 뮤직비디오 덕분에 그녀의 데뷔곡은 발매와 동시에 그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하지만 얼굴 없는 가수로 데뷔한 탓일까요? 가수 유미 자체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게 현실입니다. 그동안에 못했던 노래들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최근 불후의 명곡을 통해 얼굴을 알리며 무명 가수의 서름을 풀어낸 그녀. 앞으로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노래 정말 잘하네요. 다음 순위 갑니다. 91위의 주인공은 실장님 전문 배우로 유명한 이현우 씨. 엄청나죠? 90년대 초 담백한 목소리로 사랑받았던 가수 이현우 씨. 97년 희대의 명곡 헤어진 다음 날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노래는 이현우 씨가 헤어짐을 경험하고 5분 만에 만든 자작곡. 이별한 이들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큰 사랑을 받습니다. 최근 오랜만에 이현우 씨의 공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랫동안 기다린 팬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89위 와우 솔리드 만나보시죠. 솔리드 하면 이 노래죠. 제대로 들어보겠습니다. 대단했죠? 대한민국의 리듬앤 브루스 열풍을 몰고 온 노래 이 밤의 끝을 잡고 교포 출신의 세 남자가 뭉쳐 만든 그룹 솔리드는 김조한 씨의 부드러우면서도 감미로운 목소리와 솔리드만의 스타일리시한 비주얼로 여심 저격에 성공합니다. 해체 후 솔로 가수로서 음악 프로듀서로서 사업가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솔리드. 완전체 무대 기다리는 팬들 많습니다. 다시 한번 뭉쳐주세요. 뭉쳤으면 좋겠네요. 발라드 가수 87위 장필순. 80년대 중반부터 언더그라운드 보컬로 활동한 그녀. 서늘하고 담담한 목소리가 인상적인 여성 싱어송라이터인데요. 가수 아이유 씨가 장필순 씨를 자신의 우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많은 후배 가수들에게 귀감이 되어온 장필순 씨. 이효리 이상순 부부의 오작교로도 잘 알려져 있죠. 현재 제주도에 살면서 자연을 벗삼아 소소하게 음악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85위 보보. 어느 날 혜성처럼 등장한 실력파 여가수가 있었으니 그 주인공은 바로 강성현 씨입니다. 보보. 당시 얼굴 없는 가수, 신비주의 컨셉으로 데뷔했던 그녀. 나 돌아온 복단지의 히로인 배우 강성현 씨인데요. 특유의 감성으로 노래와 연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성공합니다. 성악 전공자답게 가창력 또한 출중. 아쉽게도 현재는 연기 활동에 주력 중입니다. 언젠가 무대에서 만나요? 노래 정말 좋았어요. 84위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발라드 음원 강자 한동근. 신인이면서도 실력은 완성형이죠. 2014년 데뷔 당시 큰 반응을 얻지 못했지만 2년 후 다시 주목받으면서 차트 올킬. 역주행의 신화를 이룩합니다. 2016년 노래방에서 사랑받는 노래 3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역시 명곡은 언젠가는 이렇게 빛을 발합니다. 인기에 힘입어 발표한 다음 노래 역시 정주행의 성공. 꾸밈없이 진솔한 감성과 목소리로 감동을 선사하는 가수 한동근. 이만하면 한국 정통 발라드 가수 계보를 이을 차세대 가수로 손색이 없죠? 83위 박정훈. 오석준, 장필순과 함께 오장박으로 활동했던 박정훈. 발라드곡으로 솔로 데뷔를 합니다. 진짜 명곡이죠. 그대를 나의 품에 가득 안고서. 2집 타이틀곡 오늘 같은 밤이면이 공전의 히트를 거두며 스타덤에 오릅니다. 이국적인 외모와 시원시원한 가창력. 여성 팬들의 애정은 물론 남성 팬들의 지지까지 한 몸에 받습니다. 저보다 더 이국적이에요. 자신의 히트곡 대부분을 직접 작사, 작곡했던 싱어송라이터 박정은. 지금은 LP바를 운영하며 평범한 사업가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82위 최호섭. 가슴이 터질 듯한 그런 마음이야. 있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랑받는 노래 세월이 가면의 원곡 가수 최우석 80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최우섭 씨가 바로 로버트 태권브이 주제가를 부른 꼬마였다는 것. 떡잎부터 달랐던 최우섭 씨는 88년 세월이 가면을 발표하며 단숨에 스타 반열에 오릅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성대결절로 모든 음악 활동을 중단하는 아픔을 겪게 되죠. 이후 재활하는 틈틈이 후배 가수들의 트레이닝을 도우며 음악 프로듀서로 활동해온 최우섭 씨. 최근 다시 무대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72위 양파. 1997년 실력으로 중무장한 여고생 가수 양파. 당시 80만 장의 판매고를 기록한 데뷔곡 애송이의 사랑은 그녀를 가요계의 신데렐라로 만듭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제발 내 곁에 있어줘. 대단했죠? 가요 톱10 5주 연속 1위라는 영광의 주인공 양파. 최연소 골드컵 상자로 지금 선정되는 최연소. 이후 10년 뒤인 2007년 감성 발라드 사랑 그게 뭔데를 발표해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2017년 현재 뮤지컬 무대로 활동 영역을 넓힌 바 있는데요. 그 실력을 인정받아 신인상 수상, 뮤지컬 배우로도 자리매김하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본업으로 돌아와 컴백을 앞두고 있는 양파 응원합니다. 71위 서지원. 모성애를 자극하는 귀여운 얼굴과 큰 키, 감미로운 목소리로 소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가수 서지원. 남자로서는 보기 드문 맑고 고운 미성, 그의 트레이드마크죠. 인기 가수 서지원 군이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고 그러던 어느 날 후배 윤노을 2집 발매를 앞두고 돌연 세상을 떠나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유작이 된 노래 내 눈물 모아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노래만큼은 우리 곁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뽑겠습니다. CG도 너무 유치해요. 미안합니다. 정말. 아저씨 도깨비 아니죠? 네, 한국인이 사랑하는 발라드 가수 원헌드레드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 네, 미안합니다. 가발 좀 빨아주세요. 스쿨 어택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가요계 블락버스터 이분들입니다. 대한민국을 어깨춤 추게 만드는 실력파 아이돌. 이번엔 6집 미니 앨범으로 더 강렬하게 돌아왔습니다. 쉐리 댄스 블락비입니다. 와우. 블락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학생들을 만나야 돼요. 강의실을 이제 습격할 건데 좀 소감이 어떤지 궁금해요. 일단 저희를 좋아해 줄지 솔직하게 조금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돼? 긴장이 조금 되고 뭔가 딱 등장했을 때 비명이 잘생겼죠? 막 쏟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출발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강의실 습격에 나섭니다. 학생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요. 스쿨 어택! 블락비를 소개합니다. 어리둥절한 학생들 그리고 어리둥절한 멤버들 자유분방하게 등장합니다. 세종대학교를 찾은 블락비! 어색하다! 이제부터 친해져 볼까요? 멤버들의 이름으로 혹은 블락비 삼행시로 가능하신 분 CD를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케이. 좋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가셨겠어요? 박경씨로 운 띄워주세요. 박경씨. 뭔가 분위기가 로맨틱해집니다. 본인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은이요. 김예은. 가능하시겠습니까? 어젯밤에 보니까 문제 잘 푸시던데. 뇌생남 박경 씨의 실력. 예은으로요? 예은으로 운 띄워주세요. 예를 들면 나는 너 같은 여자가 좋아. 좋아요. 은희 같은 여자. 야, 진정한 뇌생남.
교수님 지금 이번에는요. 강의하고 이분은 계신 과목이 교수님이십니다. 마케팅 조사입니다. 마케팅 조사로.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블락비가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거 진짜 제대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냉정하게. 보완해야 될 점보다는 지금 가지고 계신 장점을 더 극대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코 씨 이름으로 또 이행시를 하신다고요? 네. 오케이. 지코는 코. 코리아를 대표하는 래퍼다. 이 정도 이행시면 교수님은 백허그 가야 됩니다. 갑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나에게 블락비란 네모다. 과연? 초면이다. 초면이기 때문에 악수를 원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블락비와 우리 학생들이 함께 얼굴을 맞이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잠시 뒤 블락비의 깜짝 공연이 펼쳐집니다. 와! 자, 공연 생각에 많이 설레는데 크네요. 못 채울 것 같아요. 걱정하는 멤버들. 생각보다 너무 커서. 블락비인데 그래도 블락비인데. 자, 오늘의 인간극장 블락비의 위기. 다음 기회에 제 블락비 공연 재밌으니까 와서 보시고 별 관심을 안 가집니다. 블락비랑 촬영할 때 이제 경호원분들은 되도록이면 이제 안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인기가 폭발적이지 않았어요. 경호원분들도 일을 안 하셔도 되니까 이게 약간 저희도 민망한 상태로. 오늘따라 편안해 보이는 경호원분들. 과연 블락비의 깜짝 공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관객을 채울 수 있을까요? 스쿨어택 오늘의 주인공 블락비입니다. 자, 멤버들의 표정 무엇을 뜻할까요? 그럼 그렇죠. 이제 즐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블락비의 쉘리 댄스. 아니 피오 씨 제일 걱정했잖아요. 이 좌석에 안 차면 어떡할까.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 감동이네요. 이렇게. 제목이 쉘리 댄스잖아요. 세종대학교 학생들의 춤 실력을 한번 감상해 볼까요? 블락비와 쉘리 댄스 도전자 나오세요. 오케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 6년 동안 좋아했어요. 6년 동안 좋아했어요. 저랑 같아요. 저도 6년 동안 좋아했어요. 둘 중에 한 명만 된다면 친구를 버릴 수 있어요? 다음 학생을 주목해 주세요. 좋은데 많이 화가 났나 봐요. 수업을 빼먹고 왔어요. 수업을 빼먹고 와서 수업보다 오빠들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그냥 블락비 존재 자체가 저는 그냥 Where are you from? 서울이요. 서울. 자, 바로 이어지는 학생들과의 댄스 배틀 시간. 학생들 학업이 많이 힘들었나 봐요. 즐겨요. 이분 또 한번 주목해 주세요. 기분이 어땠어요? 그 잠깐의 시간 동안? 너무 뜨거웠어요. 뜨거웠어요. 팬들의 댄스에 화답하듯 블락비 유건 씨가 걸그룹 댄스를 선보였고요. 자, 훈훈한 합동 무대를 뒤로 하고 블락비와 함께하는 오픈 토크 시간 지금부터 가져보겠습니다. 이렇게 성의 없는 플랜카드 태어나서 처음 봤어. 진짜 이게 뭐 가족오락관도 아니고. 팬들의 순발력입니다. 대단하죠? 즉석에서 만들어서 그래요. 예. 제가 좀 질문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 학생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생생한 질문들을 한번 대신 전달해 볼게요. 피오 오빠 애교 보여주세요. 원하십니까? 살짝 한번 볼게요. 잘하네요. 정말 귀여워요. 미쳤어? 너 미쳤어? 유건 씨는 왜 뭐래도 잘생겼죠? 뭐라고 답할까요? 눈이 삐어서? 팬들도 엉뚱하고요. 멤버들도 재밌군요. 형님, 팔꿈치에 혀 댈 수 있어요? 둘, 셋. 별의별 요청이 나옵니다. 그걸 또 성공시키고요. 박경실의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로. 역시 내 생남. 역시 내 생남. 역시 내 생남. 발음 다르세요. 역시 생남 이러는 줄 알았어요. 발음 조심해요. 내 생남이라고 해요. 주의해 주세요. 좋습니다. 이거는 지코 씨를 제외한 다른 멤버들이 답변해 주시면 돼요. 지코에 고쳤으면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솔직하게. 약간 눈빛. 눈빛을 고쳤으면 좋겠다. 가끔 이제 그냥 아무 이제
악의 없이 뜨는 눈인데 뭐 이렇게 짜증이 났나? 이 생김새를 고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네. 약간 그럴 때가 있어서. 네. 농담이에요, 농담. 예, 예. 농담입니다. 알겠습니다. 유건 씨 뭐 하실 말씀? 얘는 너무 열심히 하는 걸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내가 뭐가 되나? 이러면 내가 뭐가 되나? 오케이. 피오 씨가 꼽으셨대요. 재효 오빠 마지막 키스는 진짜 맞아 네, 그거? 재효 오빠는 마지막 키스가 언제냐고. 예, 노코멘트 하셔도 돼요. 아이돌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노코멘트 할게요. 그 저희가 기억할 수 있는데 그럼 저희 기억으로 얘기해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도 얘기해도 됩니까? 이게 바로 7년차 아이돌의 우정입니다. 실수. 정말 친해 보이죠? 다음 질문 갈게요. 25살 모쏠입니다. 블락비가 안아주면 애인이 생길 것 같아요. 꼭 뽑아주세요. 남자인데요? 양승훈 씨 어디 계세요?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안아주면 애인이 생길 것 같다고요? 뽀뽀를 해달라고요? 오히려 오해 사서 더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찮으시겠어요? 누구든 받으면 좋겠다고요? 누구한테 받고 싶어요? 기왕이면 지코. 얘가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라서. 어떤 스킨십적인 팬 서비스 사실은 가능한 거 있습니까? 저는 남자 팬분이 나와주시면 볼뽀뽀. 이게 재미가 없어요. 피오 씨가 아까 뱉은 말이 있으니까. 피오가 잘하는 부분이 저 인정? 기회도 욕했어요. 죽여버린다고. 자, 선택은 모태솔로 남에게 맡기겠습니다. 지코 씨의 뽀뽀를 굳이 받겠다는 이분. 저는 진짜 지코. 뽀뽀는 그렇고. 호응으로 마무리합니다. 블락비 앞으로도 열심히 우리 팬분들께 또 멋진 모습 보여주실 거죠? 그럼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블락비 남은 활동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최고의 음악을 선사하는 남자들 블락비의 활동을 앞으로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네, 블락비 7년간의 그 우정이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사랑하는 발라드 가수 100. 다음 주에는 김생민 씨 가발 좀 빨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가발 좀 빨았으면 좋겠어요. 김생민 씨와 김태진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충무로의 명품 배우 6분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배우 김윤석, 하정우, 유해진, 그리고 박희순, 이희준, 김태리 씨인데요. 믿고 보는 배우들이 뭉친 만큼 서로를 향한 믿음도 대단했습니다. 어떤 작품을 함께 했는지 잠시 뒤에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베테랑 만나보고 가시겠습니다. 캐릭터 변신에 성공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맡고 있는 배우 이명준 씨와 함께합니다. 그의 인생 이야기, 웃음, 눈물, 재밌습니다. 베테랑 지금 시작합니다. 리포터 생활 21년, 리포터계 시초생. 그런데 당신은 누구지? 고정이다, 고정. 정규직 프로그램을 꿈꾸는 모모랜드 주의! 정규직이 되는 그날까지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조사 대상은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짠내가 폭발해서 보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 많은 인물입니다. 당장 들어오라 그래! 참, 시작합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 오셨군. 이름? 눈이 너무 슬퍼요. 아니, 원래 그렇게 슬픈 눈을 타고났습니까? 저 옛날에 라식 부작용입니다. 안구건조증이 심해져가지고 예. 활동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지장이요? 안약 갖고 다니면 할만합니다. 이명준 배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친구를 따라갔다. 연극영화과에 가요? 짝꿍이 그 연극영화과 입시생이었어요. 그 친구가 계속 대본을 보고 하는 것을 옆에서 보다가 그냥 덩달아서 이제 입시 지원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죠. 어떻습니까? 이 익명의 선배님 제보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명준은 학교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 보이는 외모 탓에 말을 놓기가 어려웠다. 무서웠다는 뜻이거든요. 혹시 형이 제보했어요? 네. 전 아닙니다. 제가 이제 예비역인 줄 알았고 사람들이 거의 다 생각해 보니까 전 유치원 때도 노안이었어요. 제가 7살 때 어머님하고 그 유치원 그 노란색
그 아동복 있잖아요. 그 원복. 네네네. 원복을 입고 버스를 타는데 운전기사 아저씨가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요금 안 낸다고. 저 유치원 옷을 입고 탔는데도 이상하게 속였다고. 상상돼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막 그 기사분하고 싸우고 막 그랬던 그때부터 제가 이제 노안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저씨는 몇 살로 보입니까? 29. 네. 1998년 이 작품으로 데뷔하는군요. 쉬리의 예. OP 특공역으로. 어디 나와요? 아, 저 중에 제가 있습니다. 저 중에. 정말. 저는 사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배우가 꿈이 아니었어요. 제가 학교 축제 때 가요제를 나가서 상을 받아요. 그렇죠. 연연가요제라고. 네. 그때 이제 좀 제의를 받았어요. 제가 박정현 씨하고 데뷔 동기예요. 그분하고 같은 녹음실을 썼어요. PS I Love You 박정현. 네. 박정현 씨 녹음이 끝나면 저희가 녹음을 했어요. 엔지니어가 저한테 너무 짜증을 내요. 네. 왜냐면 노래 차이가 너무 나니까 둘 다 똑같은 신인인데 그래서 정말 주눅이 그 당시부터 주눅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좀 증거가 있죠? 네, 증거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네. 힘들게 찾았습니다. 그렇죠. 이야. 이게 이효준 씨 이거. 위에가 저예요. 위에가 저고. 너무 잘생겼다. 와. 이때 이게 타이틀곡이 뭐였습니까? 안녕이라고. 네, 하이라이트가 안녕. 어떻게 되나요? 그건 뭐 얘기해도 모르실 텐데. 뭐 행복 어떻게 불러야 되지? 한번 틀어주세요. 나오긴 나오는군요. 네. 네. 이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더 루트의 활동은 첫 방송이 마지막 방송이었다? 그 당시 이제 이소라 씨가 하는 라디오에 나갔다가 이제 라이브를 하다가 이제 실수를 했어요. 고음에서 음이탈이 나가지고 홍보를 거의 접었어요. 저 때문에. 그러면서 이태섭 씨하고 저하고 멀어졌어요. 이게 10년 가까이 무명 생활을 했는데 어떠셨는지. 아파트 안에서 이제 저희 형하고 저희가 있는데 저를 어머님이 숨기셨어요. 둘째 아들. 왜냐면 그 집 아들은 뭐해? 이게 이제 보통 어머님들 인사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형은 뭐 그 당시에 대기업 들어가서 연구직으로 다 이렇게 탄탄하게 가고 있는 때고 집에서 이제 뭐 신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오시는 거. 그런 날이 되면은 저를 못 나오게 했어요, 방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 방에 이렇게 메모지가 이렇게 쓰여 있고 예배 끝날 때까지 나오지 말아라. 그래서 밥상이 조그맣게 차려져 있고 부모님 모시기에 좀 부끄러운 아들인가 뭐 이런 생각을 어린 마음에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긴 무명 생활 끝에 찾아온 영화 가문의 위기. 이 작품을 통해 이명준이란 이름 석자를 알립니다. 잘생겼다! 오랜만에 새로운 감초 코미디 배우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본인이 제가 지금 웃긴 건 없어요. 거기서 전에 진지한 캐릭터였고 이제 영화가 워낙 흥행하다 보니까 저도 덩달아 막 되게 재밌는 배우로 사실 코미디가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잘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없는데 저를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좀 부담도 많이 됐고 그때 부모님은 많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많이 좋아하셨죠. 그 아파트에서 저 집 아들이 2명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다 알려졌던 시기였죠. 잘해요. 잘해. 특별 공백기가 있었는데 혹시 뭐 제가 뭐 본의 아니게 뭐 제가 원해서 공백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배우분들도 많은 새로운 좋은 배우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하다 보니까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든 건 사실이죠. 그러다가 2017년 이명준은 영화 범죄의 도시를 만나게 됩니다. 네 거기서 무슨 역할 맡았니? 네 거기서 무슨 역할 맡았니? 이게 사실 잘하신다. 이 역할 같은 경우는 사실 오디션 보기도 힘들었어요. 왜요? 뭐 그간 제가 이제 쌓아왔던 어떤 뭐 예능 이미지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제작진부터 뭐 연출부 스태프까지 모두가 다 이제 거의 반대를 했어요. 저를. 오, 그런데요? 네. 이제 마동석 씨가 이제 저를 조금 짠하게 봤는지 야 그래도 미팅 해보고 한번 얘기를 해봐라 해서 이제 만났죠. 그래서 감독님 만나서 뭐 오디션을 한번 볼 수 있겠느냐 해서 이제 제가 준비한 그 역할을 이제 오디션을 봤죠. 네. 촬영장 분위기는 어땠어요? 좋았어요. 좋고 저처럼 이 영화에 대해서 간절하게 임했던 분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간절함이 다 모였군요. 안전함의 에너지가. 그래서 뭐 감독님도 17년 동안 입봉 준비를 하다가 17년 만에 입봉을 하셨던 분이었고 더 좋은 배우, 더 유명한 배우, 더 검증이 된 배우를 쓸 수 있는
그런 위치이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한 말씀이 나를 선택한 이유는 감독님이 왜 선택했대요? 본인 자기처럼 간절한 사람하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예. 자기처럼 간절한 사람하고 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만 울어요. 그 간절함이 다 만나서 정말 그 엄청난 관객 숫자가 들어온 것 같아요. 예. 아니, 내가 그 큰형님한테 배웠어. 우연히 들어섰던 연기자의 길. 길었던 무명 생활과 고비에 흔들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한 열정과 겸손함이 지금의 이명준이 있게 했죠.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뭐 이렇게 달라지는 건 없고요. 일단 뭐 작품에 임하는 어떤 그런 좀 자세나 그런 마음가짐이 그래도 좀 더 무거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책임감 있게 더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앞으로 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오늘 진솔한 인터뷰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 끝! 그런데 뭐 구속되는 건가요? 시끄러워요. 너무 멋진 배우 이명준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1987년 1월 경찰 조사를 받던 한 대학생의 죽음이 6월의 광장으로 이어지기까지의 이야기. 가까운 과거고요. 굉장히 거기에 함께했던 인물들이 지금도 살아 계시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사건입니다. 아마 굉장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충무로의 명품 배우들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인터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어떤 분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막내 담당이군요. 네, 영화 1987은요, 1987년 1월 22살 대학생이 경찰 조사 중에 조사를 받던 한 청년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 죽음에 대해 의문을 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를 냈던 사람들의 이야기. 30년 전 그날의 영화 1987입니다. 이 영화가 실존 캐릭터를 바탕으로 한 건가요? 실제적으로 그런 분도 있고요. 아니면 그 모티브를 가져와서 이렇게 캐릭터가 만들어진 케이스도 있고요. 제가 한 역할도 실제 실존 인물이고 또 마지막까지 해외 특파원으로 계시다가 과로사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게 누가 되지 않게 연기하고 싶어서 또 그분이 쓰신 기사도 많이 찾아보고 막 그랬었어요. 87년도 당시 제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87년도에 대학생 중에서 데모 한 번 안 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 당시 모두가 다 데모를 하더니 혼란한 전국 시기였는데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기에 대통령 직선제를 획득한 굉장히 자랑스러운 사건이거든요. 당시 그냥 어릴 때 체류탄 냄새만 나는구나, 싫다 이런 생각만 했었지. 그러면서 저의 삼촌, 저의 아버지가 다르게 보이기도 시작하고. 제가 이 시나리오를 읽어봤을 때는요, 그때 한창 이제 촛불 평화 시위가 광장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던 때였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얘기인가 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그때 그런 게 되게 잘 맞았던 것 같고. 박희순 씨가 매 영화마다 이렇게 고생하기로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번 영화에도 있습니다. 쏟아지면 차라리 시원한데 막 쿡쿡 하고 막 끈적끈적한 이런 여름에 그때 입은 옷이 이런 옷입니다. 이렇게 이 여름에 네. 그것도 액션. 와, 다른 영화들을 봤을 때 명대사, 명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야 4885 간장. 동작그만 밑장빼기냐? 이번 영화에도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지. 사실 참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 도서관이 책상을 탁 치니 하고
그것이 유행어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역사적인 현장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또 유해진 씨가 과거에 한 인터뷰에서 나는 연기하고 싶은 배우로 박희순을 꼽았다. 아, 예.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건 이제 그때 생각이고요. 지금 생각은 어떤지. 아니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한번 그 로드무비 같은 거를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이제 저하고는 극단 생활도 같이 했었고 좀 선배 아니야? 네, 학교로는 저한테 선배죠. 그 극단도 선배죠. 선배. 네, 근데 이제 나이로는 극단이 친구예요. 선배 그래서. 굉장히 교육이 세나 극단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희순 선배랑 저는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지요. 근데 별명을 짓기로 또 유명하신데 혹시 이 멤버들 별명은 혹시 지어주셨는지. 윤석이 형 별명은 있어요. 어떤 거 있나요? 가필드. 가필드. 맞아요. 자, 모두가 가슴 뜨거웠던 그 당시를 그린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순간은 언제였을지. 야. 참 이러기가 힘든데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이다. 선배님들하고 함께 같이 한 영화에 나오고 또 인터뷰하고 있는 이 순간이 그립고 뜨거웠을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또 저를 포함한 많은 젊은이들한테 또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12월 27일 영화 1987이 가까운 극장에서 올 겨울에 개봉합니다. 여러분들의 겨울을 뜨겁게 달궈줄 영화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극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좋은 배우들이 다 모였네요. 영화 대박 나십시오. 아, 그리고 베테랑의 이명준 씨. 우는 모습 보니까 정말 찡한데요. 앞으로 절대 우는 일 없이 좋은 일만 있고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김생민 씨한테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2017년 최고의 화제 예능이죠. 김생민의 영수증 드디어 정규 편성이 됐다고 합니다. 10초 여유 드리겠습니다. 홍보 좀 해주세요. 10초. 네. 예.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방송됩니다. 수요일 저녁에도 방송되고요. 연예가 중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김생민 씨가 회식을 사는 그날까지 연예가 중계는 끝까지 기다릴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밤 8시 5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세요!